이 현대차는 8%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. 본격적으로 이 턴어라운드를 하는 것이 아니냐, 현대차, 자, 이런 것에 투자하는 것이 좋으냐, 아니면은 이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부품주에 투자하는 것이 좋으냐. 안녕하세요, 달란트 투자입니다. 여러분,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? 설 바로 직전에 증시가 별로 안 좋았죠. 이 우한 폐렴 이슈 때문에 글로벌리 경기 침체 우려감이 일면서 대형주를 중심으로 상당히 좀 하락을 했습니다. 자, 이 가운데 몇몇 그런 주식은 오히려 이제 상승세를 기록해서 눈길을 끄는데요. 대표적인 그런 기업이 바로 현대차입니다. 현대차는 설 연휴 직전인 23일 날 2% 넘게 상승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. 자, 그런데 사실 현대차는 그 전날 상승률이 훨씬 높았습니다. 바로 그 전날에 현대차가 4분기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. 현대차의 이 4분기 실적을 들여다보면은 매출액은 27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% 이상 증가를 했고, 영업이익은 더 많이 늘었어요. 영업이익은 1조 2,4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48%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. 자, 이 같은 소식에 장중 이 현대차는 8%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. 아니, 시가총액이 거의 30조에 달하는 그런 대형 기업이 8% 이상 급등을 한다? 이거 완전히 그냥 정치인 테마주 뺨치죠. 근데 사실 이 현대차의 실적을 잘 들여다보면은 단순히 증가율, 자,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바로 영업이익률입니다. 현대차의 4분기 영업이익률이 얼마냐면은 4.4%입니다. 자, 하지만은 여기에는 통상임금 관련해서 2천억 원의 추가 그런 비용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. 이건 일회성 비용이거든요. 만약에 이 2천억 원의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1조 4,400억 원이고, 즉 이거를 영업이익률로 환산을 하면은 5%가 살짝 넘습니다. 현대차가 영업이익률이 5% 이상을 기록한 것은 2017년 이후로 처음이에요. 원래 이 현대차는 2013년, 14년까지만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거의 한 10%에 다다랐어요. 하지만은 그 이후로부터 중국 시장의 그런 경제 성장률이 좀 둔화되면서, 그리고 경쟁이 과열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익률이 하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급기야 2017년에는 영업이익률 5%가 깨졌고요. 그리고 2018년 막 이럴 때는 영업이익률이 거의 한 2%를 기록하기도 했어요. 그래서 수년간 계속해서 이렇게 이익률이 하락하는, 자, 그런 사이클이 진행이 됐었는데, 이번에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5% 이상의 기록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턴어라운드를 하는 것이 아니냐, 자, 이런 기대감이 일고 있습니다. 자, 진짜 만약에 현대차가 턴어라운드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그 현대차의 제품을 납품하는 수많은 부품주 역시 수혜가 기대가 되는데요. 자,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과연 대형주인 현대차, 자, 이런 것에 투자하는 것이 좋으냐, 아니면은 이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부품주에 투자하는 것이 좋으냐, 자,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현대차의 투자 아이디어를 좀 짚고 넘어갈게요. 현대차의 투자 아이디어는 사실 이 자동차 섹터의 투자 아이디어나 마찬가지입니다. 첫 번째로는 바로 4분기 양호한 실적이죠. 우리가 앞서서 현대차의 매출액이 10% 이상 늘고 영업이익은 거의 150% 가까이 늘었다라고 봤는데, 그 이유는 환율이 좋았어요. 현대차는 사실상 이 해외 매출 비중이 70% 이상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환율의 실적에 민감한데, 4분기에 원달러 환율이 전년 동기 대비 높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신차 효과가 또 중요했는데요. 팰리세이드 그리고 그랜저, 자, 이런 판매분이 반영이 되면서 또 판매 단가가 또 올랐어요. 이건 이제 ASP, 평균 판매 단가라고 하는데, 실제로 4분기에는 현대차가 판매량은 오히려 소폭 감소를 했는데, 이 가격, 판매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매출액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했고요. 평균 판매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이 매출액보다는 이익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, 자, 그런 효과가 발생을 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 역시 지속되는 신차 효과인데요. 자,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. 얼마 전에 이 GV80 제네시스 SUV 버전을 첫 출시를 했죠. 자, 근데 출시하자마자 사전 예약이 목표 판매량의 50% 이상, 절반 이상을 이미 차지를 했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역시나 이 신차 효과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자, GV80을 시작으로 역시나 GV70 그리고 G80까지도 이 신차 라인업이 계속해서 가미될 것으로 보입니다. 제네시스가 바로 이 현대차 브랜드 중에서 가장 프리미엄 고가 브랜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이 잘 팔린다면은 이 단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역시나 이 이익률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
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바로 이 전기차입니다. 여러분, 작년에 이 전기차 판매량 기준으로 이 완성차 업체들의 순위를 매긴다면 1위는 누굴까요? 당연히 1위는 테슬라죠. 그리고 2위는 누구냐면 바로 BYD입니다. BYD는 중국 전기차 업체입니다. 근데 참고로 이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내연기관 차량을 만들지 않습니다. 바로 이 전기차를 만들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본다면은 이 내수 시장에서만 잘 팔아도 이 전기차 판매량은 뭐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. 자, 그럼 3위가 누구냐? 바로 현대차입니다. 엄청나죠? 깜짝 놀라셨죠? 작년 11월 누적 기준으로 현대차가 3위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.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. 아무래도 이 전기차 부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높은 순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면은 현대차의 미래가 밝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. 자, 그렇다면은 과연 이 완성차, 현대차에 투자하는 것이 좋으냐, 아니면 자동차 부품주에 투자하는 것이 좋으냐,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동차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. 자동차에서 제가 이 대형주를 선호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바로 CR입니다. 자, CR이 뭐냐면은 코스트 리덕션, 즉 비용 절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. 하지만 이 자동차 산업 업계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은 이 부품 업체들이 받는 단가 인하 압력이라고 보시면 돼요. 현대차가 설립된 것은 1967년입니다.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같이 동반 성장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, 초기에는 뭐 일본에서 부품, 모듈 이런 것들을 수입해서 그냥 조립해서 자동차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었는데, 나중에 점점 성장을 하면 할수록 이제 국내에 현대차에 납품하는 부품사들이 많이 생겼고요. 자, 지금은 이 현대 기아차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그런 부품사 밸류체인이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상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해외의 그런 완성차 업체와 거래하는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고요. 거의 다 현대기아차, 아니면 뭐 쌍용, 뭐 GM 대우, 국내 GM 이런 업체들에 납품하는 그런 부품사가 대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CR 단가 인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. 즉 이렇게 완성차들이 좋은 이익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부품사들한테 단가 인하 압력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. 자,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, 자, 그래서 실제로 이 현대차의 영업이익률과 그리고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영업이익률, 지난 10년 동안의 이 영업이익률을 비교를 해보면은 거의 2011년 초반에는 현대차가 영업이익률이 10%에 다다랐어요. 그리고 부품업체들은 한 6% 정도 기록을 하다가 현대차가 경쟁력이 약해지면서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하락을 했고요. 자, 그러다가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이 거의 한 5%까지 떨어지자, 자, 그 전까지 부품사들의 영업이익률은 크게 변동이 없었는데,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이 5% 이하로 깨지자 부품사의 영업이익률도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당연히 주력 고객사의 마진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데, 부품사들이 마진이 좋다면은 사실 현대차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겠죠. 자, 그리고 단가 인하 압력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일수록 더 많이 작용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. 자, 보시는 이 그래프는 무엇이냐면은 현대차의 영업이익률과 그리고 자동차 부품사의 영업이익률, 자, 이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. 자, 부품사 중에서도 좀 대형주, 그리고 부품사 중에서 중형주, 그리고 부품사 중에서 소형주. 자,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 이 단가 인하 압력이 부품사 중에서 대형주, 여기가 받은 것보다는 이 부품사 중에서 소형주, 자, 이쪽 섹터에서 받은 그런 단가 인하 압력이 훨씬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훨씬 더 이런 소형 자동차 부품사의 영업이익률이 당시에 급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이 자동차 부품 회사를 투자하고 싶으실 때는 너무 작은 중소형주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그런 대형주, 그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단가 인하 압력에 조금 더 자유롭다. 자,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밸류에이션 매력인데요. 현대차의 현재 PBR이 0.4배입니다. 반면에 이 자동차 부품 회사들의 PBR은 0.6배입니다. 자, 일반적으로는 원래 이렇게 이 완성차, 최종 그런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그런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그런 부품사들의 밸류에이션에 비해서는 일반적으로 좀 높게 형성이 되거든요. 근데 이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정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사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 현대차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거예요. 왜냐하면 2014년에 좀 결정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, 바로 이 현대차 그룹이 한전 부지를 무려 10조 원을 주고 사줬죠. 자, 10조 원이란 금액은 지금 생각해도 상당히 어마어마한 그런 금액이에요. 자,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었냐면은 볼보를 당시에 인수할 수 있었고, 근데 이거를 단순히 한전 부지를 사는데, 즉 한전의 그런 부채를 갚아주는데 사용을 했다
라는 그런 인식이 들면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.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현대차의 주가가 20만 원이 넘었었는데 뭐 지금은 좀 올랐다고 해서 거의 10만 원대 초반이죠. 그리고 물론 같은 기간 계속해서 경쟁 과열로 이익률이 하락하기도 했고요. 아무튼 간에 이 현대차에 대한 그런 시장이 그만큼 좋지 않았다라는 거고, 실제로 주변에 뭐 펀드매니저 그리고 애널리스트, 자, 이런 분들이 좀 계시는데, 이런 분들이 뭐 지점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PT를 하러 갈 때 현대차 얘기만 꺼내면은 얘기를 꺼내지 말라. 아니 무슨 그런 기업을 투자를 하느냐. 아니 자율주행, 뭐 전기차, 뭐 이런 분야에서 현대차가 과연 잘할 수 있겠느냐.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조다, 노조. 노조가 너무 강성하기 때문에 현대차는 성장할 수 없다. 대부분의 그런 투자자들의 반응이 그렇다는 거예요. 그것도 업계에서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차가 실제로 그 영업 환경보다 시장 가치, 즉 주가는 저평가가 될 수 있다. 자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. 자,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할 때, 자, 그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싼 그런 시기일 수가 있습니다. 자, 현대차의 PBR이 0.4배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? PBR을 흔히 이제 청산가치라고 합니다. 예를 들어서 현대차의 재산이 한 100억이에요. 자, 근데 이 100억을 시장에서는 뭘로 평가를 하느냐? 40억밖에 안 된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. 자, 이것만 봐도 상당히 과도하게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현대차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가 정말 잘 실현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현대차의 그런 기업 가치도 회복이 되고, 주가 역시 많은 투자자들의 그런 편견을 이겨내고 그 기업 가치를 반영할 수가 있겠죠. 자, 아무튼 간에 자동차 산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현대차 뭐 이렇게 대형주에 투자하는 것이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. 자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, 자, 굳이 이 자동차 부품주에 투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소형주보다는 이 자동차 부품사들 중에서 대형주가 있거든요. 뭐 만도, S&T 모티브, 아니면 뭐 한원 시스템, 뭐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뭐 개별 그런 자그마한 기업 중에서는 뭐 테슬라에 납품하는 그런 기업도 있고, 자율주행 관련돼서 뭐 솔루션, 그런 기술을 잘 만드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. 자, 그런 기업들은 좀 개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뭐 논의를 하겠고요. 아무튼 간에 이 자동차 최근에 막 반등을 하고 있는데,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얼마 남지 않은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